맛을 보고 얘가 어떤 성질을 가졌을까라는 걸 아는데, 우선 신맛은 어떠해요? 신맛을 먹으면 입에 뭐가 생겨요? 침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아니면 이래야 되죠. 이 신맛이 들어오면. 그래서 신맛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질화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신맛은 우리 모든 생명체가 물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맛이에요. 신맛을 통해서 침이 생겨나듯이 어린 아기를 임신한 임산부가 신맛을 통해서 태아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맛을 아프리카 임산부도 임산부는 좋아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신맛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가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의 이 성질만 갖고서도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맛은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맛이다. 그래서 임산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맛을 좋아해요. 신맛을 좋아하는데 성장이 다 된 우리 어른들은 신맛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다음 필요한 물질이 아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어린아이들이 신맛을 좋아하고 나이 먹은 사람 신맛을 싫어하는 이 개념을 떠나서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포를 재생시키고 성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를 빨리 치유를 하고 뭔가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그럴 때는 신맛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걸 쓰는 거고, 음식으로는 이런 신맛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충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맛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삼국지에 조조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조조가 패전 장수가 돼서 막 도망을 가는데 뒤에 이 추격꾼들이 막 쫓아와서 막 잡히려고 날라치게. 그런데 조조를 뒤따르던 조조의 군사들이 나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다.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막 이러면서 지쳐서 막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물을 달라고 그래요. 물 주세요. 물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조가 진퇴양난이다.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이 병사들은 퍼지고 그럼 물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와요? 그래서 조조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저 산을 넘으면 뭐가 있다 이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한번 아시는 분? 저 산을 넘으면 박수 한 번만 크게 쳐주세요. 저 산을 넘으면 매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실을 생각하는 순간 병사들의 입에 뭐가 보였어요? 침이 보였어요. 이것을 매실을 생각하게 해서 갈증을 해소시켰다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됩니다. 해가 이래라는데,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냥 기억하시라는 뜻에서 이제 신맛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운맛은 뭐냐면 발산의 맛이에요. 발산. 매운 거를 먹으면 헉헉대잖아요. 발산의 맛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비만한 사람도 매운맛을 통해서 발산을 해서 에너지 발산을 시켜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고추장 잘 맨날 밥 비벼 먹으면 잘하면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이게 매운맛은 발산의 맛이다. 근데 그것만 발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산을 해요. 그 어떤 거를 발산하느냐면은 스트레스. 우리 가슴에 탁 스트레스 쌓인 거 있잖아요. 이거 매운맛을 먹고. 그래서 시중의 음식점들이 매운맛 하는 음식점이 많아지면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이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맛입니다. 그러니까 발산 이런 거예요. 담배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매운맛으로 평가를 해요. 담배. 고추 먹고 담배 먹고 맨매맛이잖아요. 매운맛이다 그래요.
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실 요즘 학생들 보면 우리는 그 전에 보면은 공부 그렇게 요즘 애들처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 한 적이 없어. 그냥 갔다 오면 가방 휙 던지고 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그 경쟁의 초경쟁사에서 살면서 정말 밤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부모님한테 혼나죠. 특히 어머님한테 혼나죠. 너는 너한테 지금 투자한 게 얼마인데 너는 성적이 그거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집에서 딱 있는데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 학생이 뭐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라면, 매운 라면, 신라면 그래서 이제 그걸 끓여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쫙 차니까. 근데 고기까지는 괜찮은데 라면 먹던 거를 들키잖아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일만 그렇게 골라 하냐 이거지. 매운 거 먹다가 위장 다 망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매운 거를 먹느냐 하면서 또 먹던 라면들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버리면 이제 얘가 시기식되고 화가 나니까 이제 그때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 올라가서 떨어질까 말까 하다가 떨어지는 거를 조금 뒤로 밀어놓고 담배부터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엄마가 이 내용을 알았다면 매운 라면을 먹는 거를 쳐다보고 너가 얼마나 힘드니? 너 많이 힘들구나. 괜찮아. 우리 때도 그랬어. 근데 니네가 과정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만약에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줬다면 걔가 담배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매운맛 하나를 탁 먹는 거를 보고 그걸 선호하는 걸 보고 쟤한테 스트레스가 있구나를 감지를 했다면 그런 지혜로운 엄마였다면 아이가 담배까지 안 가고 오히려 울고 지방에 들어가서 공부 더 열심히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등판대기를 때리고 먹던 라면들을 뺏어버리니까 결국은 배운 게 담배밖에 없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운맛은 발산의 맛이다. 이제 이런 거고요. 단맛은요. 그리고 참 매운맛을 놓고서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매운맛은 간혹가다 이제 발산이 있네. 발산.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 옷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하다가 말고 흙이 묻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빨래를 비누칠을 안 해도 그 흙을 씻어놔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기름때가 묻었어. 그러면 그건 물로 그냥 씻어서 안 나가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는 노폐물은 기름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세포가 활동을 못하게 막 만들어놔서 막 엉켜 붙어서 그냥 이거는 이제 정신의학 용어로 담이라고 그럽니다. 담. 습이 차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꽉 차이면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끈적끈적한 놈을 뱉어서 바깥으로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이때는 매운맛의 도움에 의해서 발산의 기능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암 환자들한테 이 매운맛을 쓰기를 해요. 매운맛을 어떻게 쓰느냐면 정말 매운 맛들이 있어요. 왜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청양고추, 우리나라 청양고추, 멕시코 고추, 그 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고추, 이런 고추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 제가 이름 품종은 다 못 외우는데 한 5가지 종류의 정말 매운 고추들 있어요. 그래서 그 고추를 갖고 고추장을 담궈서 그걸로 고추장을 담궈서 입에 대지도 못하게 만든 이거를 갖다가 고추장을 담깁니다. 그래 담궈가지고 그걸로 밥을 비벼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밥을 비벼 먹게 만들면 이 안에 아주 깊은데 끼어들어 있는 쩌든 때까지 이것 때문에 발산이 돼서 이 자체 하나만으로 암을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증상을 회복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베이스로 깔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맛이 단맛이에요. 단맛은 뭐냐면 단맛은 말 그대로 음식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는 자격 조건 1번은 단맛이 나느냐 안 나느냐. 단맛이 안 나오고 여기가 딱 뭔가 모르는 약초가 모르는 풀을 봤는데 먹어봤더니 단맛이 아니라 쓰거나 아주 매캐하거나 뭔가 희한한 맛이 나버리면
걔는 음식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돼요. 근데 달콤하고 맛있으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음식의 자격으로 일단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맛은 무슨 맛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너지의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기운을 내게 만들 때 이 단맛을 사용해요. 단맛을.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단맛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죠? 너무 거창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1번은 어떻게 모든 생명체가 이 지구상의 존재가 가능했느냐, 이거는 제일 먼저 이 풀이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화학 에너지로 바꿀 줄 아는 능력자. 다시 얘기하면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포도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진 생명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모든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물은 태양을 받아다가 뭐를 만들어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다? 포도당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다면서부터 지구상의 생명체가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바깥에 나와서 햇빛 앞에 가갖고 이래고 다 있어봐요. 그게 가능해진다면서부터 지구상의 생명체가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바깥에 나와서 햇빛 앞에 가갖고 이래고 다 있어봐요. 20분만 있으면 다 쓰러지지. 20분이 뭐야? 다 쓰러지죠. 근데 쟤네들은 평생을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겨내는 힘도 강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태양을 갖다가 에너지로 바꿀 줄 아는 능력자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만 빼놓고 사람보다 못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쟤는 바람, 흙, 공기, 태양 이거 갖고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다? 포도당을 만들어요. 포도당을 탁 만들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공기 중에 CO2 불러내고 태양빛 갖고 와갖고 그 에너지를 활용해갖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연료를 만들었는데 가진 게 포도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가 성장도 하고 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비가 오고 태양이 사라졌을 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포도당을 구슬 끼듯이 실을 깨야 돼요. 실을 껴갖고 매달아 놔야 오늘같이 비가 오는데 태양이 없으니까 그걸 뽑아 먹을 것 아니에요. 그 포도당을 실탄에 낀 것을 우리는 녹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녹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물이 녹말을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자기가 살아가요. 그런데 이 녹말도 좋고 다 좋은데 좀 키도 커야 되잖아요. 키도 크고 잘 커야 되는데 재료라고 갖고 있는 건 오로지 포도당하고 녹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놈을 뭉쳐서 이리로 끼고 절로 끼고 막 이렇게 껴갖고 절대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뭉쳐놓은 거. 이것을 식이섬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도 뭘로 만들었다? 포도당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요즘 얘기할 때 저탄고지 모든 것을 탄수화물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까지 포함한, 다시 얘기하면 포도당, 그 다음에 뭐예요? 녹말, 그 다음에 식이섬유, 섬유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합친 말을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탄수화물은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외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 그거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식이섬유를 다 없애버리고 다 깎아버리고 그냥 그 포도당만 먹어놓고 병이 나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탄수화물이라고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현대인의 병이 나는 것은 식이섬유 부족. 예, 그런데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도당하고 틀린 녹말은 어떤 거냐? 녹말도 7층 시야에 종류가 여러 가지의 녹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쌀에 있는 탄수화물은 녹말 중심의 탄수화물. 이 쌀은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무슨 중심의 탄수화물? 잠깐만요. 제가 왜 묻느냐면요. 아주 적절한 지금 타이밍을 찾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잘 할 거예요. 제가 여기가 이제 보령이잖아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제가 참 강의 전문은 아닌데 강의를 어쨌든 한 기회가 참 많았어요. 약사가 약을 맞아야 되는데 음식 얘기를 하고 약을 버리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불러대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제가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하면 이게 농민들, 생산자들을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요 곳에 와서 강의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그 센터에 소장님이 같이 강의를 들어주는 것을 저는 인사받는 데 대회시고, 근데 같이 들어주시고 계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오늘 여기 보령이 사실 처음이에요. 그러다 나니까 제가 이 보령에 대한 이 애정이랄까 이 생각이 엄청나게 지금 따뜻해지고 후련해지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소장님한테 한번 또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러한 변화가 이 사회를 변하는 거예요. 우리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 말이 옳습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거 메아리가 안 쳐져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수준을 받아들이기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대학생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중학교 학생이 내 얘기를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기야. 20년, 30년 전에는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가 저를 능가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식이섬유가 중요합니까? 식이섬유가 중요합니다라고만 얘기를 해도 이제 얘기는 그냥 더 이상 그냥 끝이야. 그런데 옛날에는 식이섬유가 뭔데요? 이렇게 해서 그걸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커지고 여러 가지 정보 능력도 커지고 소통의 능력이 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올바른 정보만 태우면 확산 속도는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지금 보령에서 이런 이 교육의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저는 아주 훗날 이 음식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의 왜 전환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보령에서 시작했던 것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여기가 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리고 싶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쌀은 같은 탄수화물이라고 녹말 중심의 탄수화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브로콜리가 됐던 어떤 우리가 양배추가 됐던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무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채소라고 하는 것도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인데 뭐 중심의 탄수화물? 식이섬유 중심의 탄수화물. 그러니까 어느 것 중심의 탄수화물이냐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탄수화물은 무조건 되고 뭐 저탄 고진이 뭐 이런 논리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쌀은 녹말 중심의
탄수화물인데 같은 녹말이라도 쌀이 갖고 있는 녹말의 형태는 굉장히 아주 야물어. 그러니까 감자도 녹말 중심의 탄수화물입니다. 감자에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근데 걔 먹을 때 야물도 아니라 그냥 막 깨물어 먹을 수 있잖아요. 걔가 갖고 있는 탄수화물은 여물지가 않은데 쌀이 갖고 있는 탄수화물은 굉장히 여물고 단단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 몸속에 흡수시키게 만들려면 이게 토막질을 하려면 물에다 한참 헹궈야 되잖아요. 근데 헹궈서도 안 되니까 익혀야 되잖아요. 이거는 무슨 작용이라고 그래요? 호화작용이라고 해요. 호화작용을 통해서 얘를 들어와도 우리 인체가 얘를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서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에 있는 미생물까지 도착하고 장에 있는 모든 미생물한테 먹이가 돼서 장 속에서 이 쌀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낙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이라고 하는 이런 거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산하게 만들어주는 주역이 바로 쌀인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구화되면서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도 먹고 그냥 다 껍데기에 벗겨낸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그러고 나서 다 막 무슨 병이 걸렸네 하면서 거기에 그냥 휩쓸렸는데 누가 당했느냐면 쌀이 당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렸어. 나는 탄수화물 없이 못 살아. 이 사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밥 좋아해 이 소리잖아요. 그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쌀을 먹었는데 모든 병의 원인이 됐다고 하면 쌀을 생산하는 농민은 범죄자죠. 이 국민의 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걸 생산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서로가 각자의 직업에서 각자의 일에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대놓고 나는 농민이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자니까. 바깥에서 쌀을 만들어서 병을 일으키는 그거 만들고 있는 사람이 바깥에서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식들이 공부해가지고 삼성이니 어디니 이런 데 좋은 데 취직을 하면 그냥 부모님들이 자랑하느라고 정신없죠. 우리 아들내미 어디 근무한다고. 물어보지 않아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그놈의 직장은 애들을 잡아. 그냥 얼마나 일을 시키고 얼마나 하는지 경쟁도 보통이 아니고 비비리한 아니. 그럼 이제 옆에 궁금하게 만들어서 어딘데? 그건 삼성인가 그거 하는 데 있잖아. 이러면서 자랑도 아주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올라와서 직장 구해가지고 올라갔던 아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농토를 이어받아서 농사를 좀 과학화해서 좀 지어야 되겠다고 집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 그래, 너 잘 내려왔다가 아니라 너 며칠 뒤에 생각하고서 도로 올라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누구 집 아들 요즘 계속 눈에 보이대. 걔 올라갈 거야. 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이 사회에 깔려야 되느냐면 이 사회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 삼성에 있는 사람, IT 산업에 있는 사람들 다 좋다 이거예요. 좋으나 농민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올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벼도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을 이기고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 시진핑한테 우리나라 쌀을 먹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좋아요. 그랬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저정도의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과 같은 IT 산업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는 건데 이게 거꾸로 돼갖고 IT는 막 난리치는데 이 쌀은 숨어서 생산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약사지만 우연치 않게 이 길을 걸으면서 먹거리의 중요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서울서 약국을 할 때 제가 생각해낸 여러 가지 음식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 종각 아니면 압구정동에다가 가칭 발효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집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단지에다 이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런 집을 아주 만들고 싶어서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원물을 못 만나는 거예요. 원 농산물을 올바로 된 걸 내가 서울에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방으로 가서 내가 농산물을 내가 직접 보고 필요하면 내가 농사를 적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지방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나 대우를 못 받고 너무나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저 이런 기회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나와서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얘기꾼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얘기가 좀 역으로 많이 길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몇 분이에요? 8분. 8분이면은 그러면 일단 30분까지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이 단맛은 그럴 정도로 우리 생명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의 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는 바로 포도당을 사용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신 분이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제 보통 집에서 이런 표현하잖아요. 뭐냐면은 병원에 가서 링거액이라도 좀 맞춰야 되겠다. 영양제 주사라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맛으로 얘기하면 단맛이 이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맛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제가 어떤 처방을 많이 하느냐면 단맛 중에서 맛있으면서 단맛이 잘 나는 애가 우리 농산물은 아니지만은 이 바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끓여서 바나나만 끓여도 되고 여기다가 쌀을 조금 집어넣어도 되는데 사실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그냥 바나나만 끓여서 얘를 싹 갈아요. 싹 갈아가지고 바나나 스프 죽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쌀로 만들어놓는 단맛이 나는 거가 누가 있냐면 조청이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하고 조청을 섞어서 바나나 조청 범벅을 만들면 꿀단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나하고 조청을 섞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게 만들면 뭐를 섞을까요? 간장이 이때는 어울려요. 맛을 해보니까 소금보다는 맛의 궁합이 어떤 때는 소금이 맛있을 때가 있고 콩물 끓여놓고 간장 넣으면 맛없잖아요. 소금 넣으면 맛이 나고. 근데 이렇게 서로가 얘기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는 바나나 조청 범벅에는 간장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 그럼 누룩소금 같은 거는 어때요? 아니 해보시면 소금보다는 간장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거 떠드리면 웬만한 분들은 일어나요. 웬만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희 이제 처가에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전부 장인어른 장모님이 94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연세 장수하신 편이긴 하지만은 연세가 그 정도 되다라면은 중간중간에 항상 위기는 몇 번씩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렇게 드리면 시간이 갈수록 몸이 더 망가져요. 근육이 퇴화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 어르신들을 일으켜 드렸던 방법이 이 바나나 조청 범벅. 그 바나나 조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도 없는 분한테 얘를 냉동실에다가 얼려서 샤베트 정도 딱딱하게 안 넣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서 입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반은 바깥으로 흐르고 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래도 그거를 드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처가 동네에서 바나나 사이로 불렸어요. 근데 정말 해보시면 아시지만은 너무나 간단한데 너무나 좋아요. 그럼 이걸 어떤 때 누구한테 쓰느냐? 학교 가려고 그러기만 하면 배 아프다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 가려고 그러면 배 아프다는 애들이 있어요. 밥 먹으라 해도 얘가 그냥 그리고 왜 이거 식성이 칼칼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데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주고 배심을 기르는 데는 바나나 조청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맛은 첫 번째 뭐다? 에너지를 만드는 맛이에요. 두 번째 이 단맛이 갖는 효능은 중화작용이라는 거예요. 중화작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집에서 급하게 우리 선생님들 저기 음식 만들다가 나면 뭐 좀 잘못해서 이 음식이 확 짜졌어. 근데 다시 끓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거기다 뭐를 넣을까요? 설탕 하나, 설탕 투하 딱 하면 이게 되잖아. 이거를 중화의 맛이라는 거예요.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화의 맛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어디서 활용을 하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바깥에 외식을 하고 들어왔는데 고등어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집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두드러기가 막 나.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내 몸에 어떤 특정 성분이 들어와서 지금 강하게 나를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중화, 무디게 만들어 줘버려야 되겠는데 그 무디게 만드는 그 중화 작용을 단맛이 난다. 그러면 약이 없으면 뭘로 한다? 설탕물이라도 타서 드시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진정효과가 많아. 이거를 중화의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 왜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놓고 나서 약을 이거 집어넣고 약을 다 줬는데 어떠한 약들이 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작용이 너무 강해버리면 이 사람한테 좀 뭔가 문제를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약이 있어. 그때 여기다가 감초를 딱 집어넣으면 감초가 얘를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것을 이제 중화의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맛은 첫 번째 뭐다? 에너지의 맛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화의 맛이다. 예. 그래서 실제가 지금 중요한 알러지 질환에 사용하는 약은 감초에서 뽑습니다. 왜 우리 약국에 가갖고 오늘 오딱 좀 먹어야 되는데 그 알러지 안 일어나게 약 주세요 이러면 약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약이 바로 감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미 올랐어요. 올랐을 때도 그래도 그거를 드시면 도움이 돼요. 잘 안 돼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열흘 됐는데 찔러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게 이제 중화의 맛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용은 진통진경의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통진경의 맛은 뭐냐면 단맛을 먹으면 배가 아픈 게 서로 덜 아프죠. 그래서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언제 꼭 배가 아프냐면은 이제 깜깜해져갖고 약국도 문 닫고 이랬을 때 이제 배가 저녁 때부터 살살살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할머니고 막 쫓아와서 배 만져주고 막 이래잖아요. 이렇게 배가 아플 때 그때 명약이 뭐냐면 설탕을 타서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아프냐 하고 싹 깔아앉잖아요. 이것을 진통진경의 맛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통진경의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침도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처럼 침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목이 아팠어. 그렇죠? 그럼 여기를 진통진경시킬 때 한의원에 가면 어떤 약을 쓰느냐면은 도라지, 길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길경하고 감초 딱 두 가지만 끓여놓은 물을 그거를 약으로 줘요. 그걸 길경 감초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길경이라는 건 목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고 감초는 진통작용을 도와줬기 때문에 목 아픈 옷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인후염, 편도선염, 목에 침 삼키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배가 막 뒤틀리고 아프고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한의원에 가면은 뭐라고 쓰냐면 딱 약 두 가지 씁니다. 하나는 작약, 또 하나는 감초. 작약, 감초. 이렇게 해서 작약이라는 것이 간 기능을 좋게 만드는 근육을 진정시켜주는데 감초가 들어가서 이것을 통증을 억제해주는. 이거 하면 생리통도 없어지고 근육통도 없어지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작약이 어디 있어? 작약도 없고 뭐 도라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없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작약이 갖고 있는 것은 신맛입니다. 신맛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지만은 신맛이 나는 하다못해 오렌지 주스에다가
오렌지 주스에다가 물에다가 설탕은이라도 타서 먹게 되면 바로 자연 감초탕을 흉내내는 이러한 처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맛을 보고 우리가 대략 짐작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이고요. 이런 것들 몇 가지 어렵지 않지만 조금만 연습해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이게 맛을 보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탕 대신 꿀을 넣으면 어떤가요? 됩니다. 이게 단맛을 맛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되고 조청도 되고 이제 다. 그리고 이제 쓴맛이 있습니다. 쓴맛. 이 쓴맛은 무슨 맛이냐면은 이렇게 진정시키고 이렇게 깔아앉히는 맛이에요.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맛이에요. 그래서 진정, 안심 이런 작용이에요. 그래서 쓴맛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장이 편안해지고 좀 더 많이 먹으면 너무 편안해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일어나. 그래서 쓴맛은 주로 약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에 화가 많아서 막 그냥 막 이래야 될 때 우리가 이제 불면증에 시달린다든가 가슴에 막 돈 띠키고 뭐 하고 화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걸 진정시키는 맛이 쓴맛이. 그래서 쓴맛은 잘 활용하면 심장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맛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손주 녀석이 있는데 손주가 갑자기 어디야 소풍을 간다고 소풍을 간다고 막 그래요.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소풍 가면 애들이 얼마나 들떠요. 그래서 막 들고 뛰고 난리를 치니까 바로 뭐가 염려가 돼요? 안전사고가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염려가 될 때 이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그랬을 때 바로 쓴맛이 필요해요. 근데 아기를 쓴맛을 어떻게 먹이느냐? 쓴맛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면서도 뭐 초콜릿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것들이 쓴맛이 나요. 그래서 애들이 초콜릿 주면 잘 먹잖아요. 이게 진정작용을 하는 거고요. 하다못해 저기 혹시 저거 아시나요? 이렇게 노란색 물들이는 치자가 써요. 그래서 밥에다가 치자물로 치자가 들어가는 치자로 밥을 싹 해서 치자밥을 하면 노랗게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맛이 쓰여서 못 먹을 정도로 만들지 말고 살짝 해서 그걸로 김밥을 싸주게 되면 치자 김밥이 나오죠. 그리고 치자 김밥을 먹게 되면 아이들이 들뜨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쓴맛을 잘 활용해서 이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 맛 중에 짠맛을 먹으면 뭐가 먹고 싶어져요? 물. 그러니까 우리 몸의 70%의 물을 관장하는 애가 바로 짠맛이에요. 그러니까 짠맛을 그냥 단순 논리로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단 논법은 대단히 위험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그 환자분들 중에서 짜게 먹어서 병이 걸려서 오는 사람보다 싱겁게 무염식, 저염식으로 먹은 사람들이 환자로 변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짜게 드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염분의 조절이 없이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염분은 매우 중요한데 소금을 먹으면 뭐가 먹고 싶어진다? 물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은 물을 붙잡는 선수예요. 물을 붙잡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불이 남자라면 물은 뭐예요? 물은 여자. 그러면 소금이 가는 곳에 항상 물이 간다. 소금은 남자. 남자 중에 무슨 남자? 상남자. 상남자예요. 그래서 소금은 그렇게 양의 기운이 크고 물을 붙잡는 성질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 몸에 소금과 반대 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물만 보면 내쫓는 애가 있어요. 우리 세포 안에 주인이에요.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인데 세포 안으로 자꾸 물이 여자가 들어오면은 딴 여자가 들어오면 그 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세포 안에서 딱 지키고 있어
그 소금이 물만 데리고 오면 그냥 내쫓아버리는 애가 있는데 얘가 누구냐면 칼륨. 예. 그러니까 이 칼륨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집의 이 가정의 아주 핵심 구성 멤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칼륨은 채소나 과일이나 해조류에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채소가 중요하고 채소가 좋다는 말은 바로 칼륨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영양소도 있지만 바로 이 칼륨 때문에 굉장히 얘가 우리 건강에 세포 건강에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칼륨은 물만 보면 어떻게 한다?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물을 붙잡고 칼륨은 물을 내쫓고 이 두 개의 적절한 비율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적절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칼륨은 적게 먹고 나트륨만 많이 먹으니까 병이 걸리고 아까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해놓고 식이섬유는 안 먹고 포도당만 먹어놓고 설탕만 먹어놓고 탄수화물을 잡아버렸듯이 이 칼륨은 적게 먹고 나트륨만 먹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얘를 잡아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율이 적절하게 맞아버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나트륨이 중요합니까? 칼륨이 중요합니까? 하면 사실은 칼륨 위주의 소금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는 칼륨을 중심으로 해서 나트륨이 보조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끓이고 있는 건 전부 다 칼륨 덩어리예요. 굳이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좀 옆으로 나왔지만은 이 짠맛은 우리 몸의 수분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금은 물을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얘가 조절이 잘못되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요. 이제 간혹가다 이제 비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건이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스스로 굉장히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비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얼굴이 어때요? 혹시 보셨어요?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퍼석하다. 그러니까 뭔가 수분기가 없이 물기가 없이 뭔가 퍼석하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외모를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만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바로 나트륨이 부족해서. 나트륨, 소금이 부족해서 물을 못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소금을 적극적으로 조금 드셔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되고 채식이 좋다, 무염식이 좋다 이 두 가지의 공식에서 움직이면은 채식을 하면서도 무염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건강에 엄청나게 적신호가 쳐져요. 채식이라든가 과일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무염식, 저염식을 하는 사람이 짜게 먹는 사람보다 환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과일 없이 난 못 살아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밥은 안 먹어도 나는 과일은 꼭 먹어야 돼서 과일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무염식, 저염식 하는 것만큼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부류도 이 질환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바로 몸 안에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근본적인 영양의 균형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영양의 균형은 주식으로부터 세워놔요. 그게 다시 얘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쌀을 그래서 주식이라고. 식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사과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배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쌀이 부족할 때 식량 부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주식이 우리 몸의 기본 건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모자리는 영양을 주식에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에서 보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안 하고 이거 갖고서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울퉁불퉁 안 채워지거든요.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맛으로 구분하는 5가지 얘기를 예를 들었고